숙제 풀었어요, 여러분? 봅시다. 일단은 펴보자. 어려운 것들도 좀 껴있을 텐데, 그죠? 난이도 있는 것들도 좀 있을 텐데 같이 한번 봅시다. 문제 풀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갑시다, 여러분. 여러 가지 순열 끝나면 쌤이 수능 특강 풀어줄게. 여러 가지 순열 끝나면, 그러니까 중복 순열까지 다 하면 그때 1단원 끝나는 거니까 그때 수능 특강 풀어줄게요. 알겠죠? 펴봅시다. 아까 3번이지 여러분, 그지? 여기 작성하는 동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응?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3번부터 제가 여기다 쓰는 동안 다시 한번 발문을 좀 읽어보세요. 어떤 문제였는지. 종이 안 치는데? 그치? 종이 안 쳤죠? 그러네.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문제를 좀 읽어보면 A랑 B, 남자애래. 걔네들을 포함해서 남자애 4명이 있고 C를 포함해서 이제 여학생이 4명이 또 있대요. 근데 가족관을 보니까 A랑 B가 이웃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지? 나조건을 보니까 C는 여학생과 이웃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이웃하지 않는다. 그죠? 오케이. 쌤이 이런 키워드가 등장하면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설명을 했잖아. A랑 B가 이웃해. 그러면 이제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A와 B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A랑 B는 한 묶음으로 묶어서 이제 생각을 할 거야. 맞지, 그치? 되죠? 그리고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저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키워드가 등장하면 세 글자로 후배열하면 된다 이랬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닌 게, 문제를 이제 잘 읽어야 되는데 C가 여학생들과 이웃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으면 여학생들만 싹 뽑아가지고 나중에 배열하면 돼. 공간에다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볼게. 남학생이 4명이 그냥 가족권 제외하고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발문이 만약에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아요 라고 했으면 그냥 후배열 때리면 돼. 요 사이사이에다가 여학생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C가 여학생들과 이웃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C를 제외한 여학생들끼리는 이 하나의 공간에 쏙 다 같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지, 발문이. 말하는 거 이해되지? 괜찮지? 그죠? 그러니까 후배열은 후배열 하는데 상황이 이 여학생들끼리 전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발문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2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오케이? 하나는 잘 생각을 해보면 C가 여학생들과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C는 누구랑 이웃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냐면 남학생들과만 이웃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 이해되지? 그죠? 근데 내가 이 위에서 남학생들을 어떻게 분류해 놓기로 했냐면 남학생들을 A와 B 하나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2명 이렇게 분류하기로 했었잖아. 맞지, 그치? 되죠? 쌤이 이름을 좀 붙여놓을게. 남학생을 A, B, 그 여학생이 C가 있으니까 남학생 A, B, C, 뭐 D, E 이렇게 하자. 여학생은 A, B, C, D, E, 그 다음 뭐야? F, G, H, 뭐 이렇게 H, G 다음 H죠? 뭐 이렇게 해놓자. 알겠지? 오케이? 됐어? 그래서 남학생을 A, B를 한 묶음으로 봐줄 거니까 A, B와 또 누구야? D와 E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는 C가 여학생들과 이웃하지 않는다라 그랬으니까 그 말인 즉슨 C의 양 옆에는 누가 와야 된다는 거야? 남학생이 와야 된다는 거거든, 이렇게. 무슨 말하는 거 이해되지? 괜찮지? 그렇게도 한번 풀어보자 이거지. 되죠? 오케이? 해봅시다. 어떻게 배열하면 되나?
C의 양옆에 남학생들이 오게끔 하려면 남학생을 선생님이 먼저 배열을 해볼게요, 여러분. 3명을 배열하면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A, B 한 묶음으로 볼 거야. 그리고 D, E 해서 이제 원순열을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러니까 3명을 배열하는 것과 같으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제가 원순열 갖다 쓴 거야 지금. 돼서 그리고 이 묶음 안에서 배열도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얼마를 또 곱하겠어? 2팩토리얼을 갖다 곱하겠죠, 여러분. 괜찮지? 되죠? 첫 번째 방법은 이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C를 갖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쌤이. 맞지, 그치? 그러니까 C가 올 수 있는 자리 어디야? 몇 군데? 3군데 이렇게 있는 거지. 맞지, 그치? 네? 곱하기 3 해놓을게. 쌤이 고배 법칙 쓰면 한 가지 경우를 그냥 가정하라며. 그러니까 쌤이 C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여기에 C가 왔어. 응? 여기를 갖다 썼으니까. 이해되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러니까 이마만치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 이 사이에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공간 사이에는. 왜냐면 C 양옆에는 A, B와 E가 있어야 되는 거야.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학생 3명이 남잖아. 누구 남냐면 F, G, H가 남잖아요. 근데 이제 고민되는 게 공간이 2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쌤이 체크한 곳. 여기다가 F, G, H를 배열할 건데 3명, 1명 들어가도 3명, 1명 아니지. 2명, 1명 들어가도 상관없고 1명, 2명 들어가도 상관없고 맞지? 3명, 빵명 들어가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냥 D를 제외하고 D를 잠깐 빼놓고 요 사이에다가 F, G, H, D 이 4명을 그냥 직순열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맞는 거야, 돼? 다시 여기에 다시 써줄게. 여기에 원래 D가 있었어. 응? 이 사이사이에다가 지금 여학생 3명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3명, 1명도 괜찮고요. 2명, 1명도 괜찮고 1명, 2명도 괜찮고 빵명, 3명도 괜찮잖아. 그 말인즉슨 D까지 포함해서 그냥 4명을 직순열하는 것과 같다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냥 4팩토리얼 때려버린 거야. 이해돼? 괜찮지? 첫 번째 풀이야. 맞죠? 계산하면 돼요. 그냥 계산. 응? 계산 맞나? 2팩, 2팩, 3 곱하기 4팩. 맞아요. 계산하면 똑같이 나와. 똑같이. 되죠? 오케이? 괜찮지?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 돼요. 되죠? 오케이? 두 번째는 C의 양옆에 남학생이 있다 그랬으니까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보는 거야. 하나는 C 옆에 D 또는 E가 오는 경우. 이렇게. 이렇게. C 옆에 D 또는 E. 얘랑 C 옆에 A, B 한 묶음과 또 다른 남학생 1명이 오는 경우.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바로 계산해 줄게. 이렇게. 응? 뭐 다른 건 없어. 얘랑 똑같아, 사실은 상황이. 맞죠? 그죠? 여기 케이스 한번 구해봅시다. D, E가 올 수도 있고 E, D가 올 수도 있으니까 2팩 곱해 놓으면 돼. 이렇게? 맞죠? 그러면 얘네 빼고 남아있는 애들이 누구냐? 그거 쌤이 노란색으로 써줄게. 응? 얘네를 한 묶음으로 볼 거잖아. 그리고 A, B가 또 한 묶음이고요. A, B, C, D, E 또 누구야? F, G, H 이렇게 남았어? 맞지, 그치? 괜찮죠? 그래서 해서 이제 하나, 잘 봐야 돼. 둘, 셋, 넷, 다섯. 다섯을 원순열 하는 거지. 얘네를 한 묶음. 너도 한 묶음으로 봐줄 거니까. 맞죠? 그럼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 그지? 오케이? 그리고 요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쌤이 했고 A, B 자리 바꾸는 거 이제 해야 되는 거지. 몇 팩토리얼 또 곱해? 2팩토리얼 또 갖다 곱해야겠지. 돼서? 오케이? 너에다가 이제 너 경우의 수만 갖다가 더하면 되겠다. 맞죠? 해봅시다. 얘는 A, B, C, D에다가 그치? 남학생 E 하나 남고 그치? A, B, C, D, E, F, G, H 요렇게 원순열 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치? 되죠? 해봅시다. 몇 명이라고 생각해야 돼? 요렇게가 한 묶음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맞죠, 그죠? 되지? 원순열 한 거야. 자리 바꿔봅시다. 요 사이에서 너랑 나랑 자리 바꿔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치? 괜찮지? 그래서 얼마? 2팩 이렇게, 그치? 그리고 A, B랑 D랑 자리 바꿔도 되고 이렇게 똑같네, 이렇게. 괜찮죠? 오케이? 계산해보면 되겠지? 그죠? 되지? 넘어가 되겠지? 그지? 넘어갑시다.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죠? 뭐가 이상하지? 4팩. 하나 뭐 덜 했나 본데, 쌤이? D 자리에 2가 들어.
그걸 안 했어. 여기가 D여도 되고 E여도 되죠, 여러분. 그죠? 뭐가 부족하다 했어. 이까지. 되죠? 오케이? 다 더하면 되겠다. 넘어갈까요? 그죠?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고, 그죠? 계산은 한번 해보세요. 4번으로 갑시다. 4번. 4번도 막 만만하진 않죠, 여러분. 그죠? 응? 4번도 한번 봅시다. 발문을 한번 읽어보자. 흰색 접시가 있는데 흰색 접시에는 1, 2, 3, 4 숫자가 적혀 있대. 흰색 접시 1, 2, 3, 4 이렇게. 그죠? 검은색 접시에는 문자가 적혀 있대요. A, B, C 이렇게. 그래서 총 7개의 접시가 주어져 있는 거지. 되지? 해서 원순열을 할 건데 조건이 주어져 있기를, 조건이 좀 복잡해 보이지, 그지? 뭐라고 돼 있냐면 검은색 끼리는, 여기는 끼리네, 그지? 검은색 끼리는 뭐 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네. 검은색 끼리는 이웃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죠? 오케이? 그리고 나 조건 보니까 이웃하지 않는 애들이 또 있죠. 홀수는 흰색 말하는 거야. 홀수끼리 이웃하면 안 되고, 그지? 짝수는 또 짝수끼리 이웃하면 안 된대. 이렇게. 복잡하네. 그죠? 이렇게 됐어. 괜찮지? 쌤이 한번 설명했는데 지금처럼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뭐 해야 된다 그랬냐면 후배열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처럼 이웃하지 않는 키워드가 여러 개 등장하면 이걸 다 후배열할 수는 없고 무언가 하나만 후배열을 하는 건데, 맞죠? 오케이? 지금처럼 이렇게 키워드가 종목이 여러 개 나오면 무언가 하나는 미리 배열을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맞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후배열해야 된다 이랬잖아. 기억나는 것 같아? 그쵸? 근데 어떤 이야기도 했냐면 이 앞에 선 배열할 때 케이스를 2가지로 나눠야 돼 이랬는데, 그치? 기억나? 어떻게? 선 배열하는 종목을 이웃하지 않게도 한번 배열해보고 이웃하게도 한번 배열해보고 이렇게 케이스를 2개로 나눠야 돼 그랬는데 뭔 말인지 이해돼? 자, 한번 해볼게. 검은색끼리 이웃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A, B, C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쟤는 얘를 한번 후배열 해볼게. 얘를 후배열하는 과정에서 1, 2, 3, 4는 선 배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1은 3이랑 이웃하면 안 되고 2는 4랑 이웃하면 안 되거든. 말하는 거 이해되지? 오케이? 해볼게. 자, 케이스 1번이야. 1번. 1, 2, 3, 4를 배열을 할 건데요. 1, 2, 3, 4를 배열할 건데 이웃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충족하게끔 쌤이 한번 배열해 볼게. 1과 3은 어떻게 하게? 이웃하지 않게. 2랑 4는 또 이웃하지 않게. 그런 걸 교대로 배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 1, 2, 3, 4가. 맞지? 무슨 말이냐면 쌤이 1을 였다 이렇게 박아놨어. 이건 지금 원순열하고 있는 거야. 가지수 얼마야? 1이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 1이지. 하나밖에 없어. 1. 왜냐면 네 자리가 원형으로 이제 테이블을 돌리면 다 똑같은 자리로 취급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그럼 3은 무조건 여기밖에 없죠. 지금 뭐 하는 거니까? 둘을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거니까. 3은 여기밖에 못 들어가. 또 1 아니야? 또 1? 이렇게? 맞죠? 그러면 공간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잖아. 이 2개의 공간에 2랑 4를 배열하는 거야. 그럼 몇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2, 4 들어와도 되고 4, 2 들어와도 되는 거니까. 이해되지? 해서 2 팩토리얼.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선배열이 끝났어? 이제 후배열 해주면 돼. 어디에다가? 이 사이사이 공간에다가 누구랑? A랑 B랑 C를 배열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곱하기 또 뭐 하면 되는 거야? A가 들어갈 수 있는 곳 4개, B가 들어갈 수 있는 곳 3개, C가 들어갈 수 있는 곳 2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해돼? 괜찮지? 선배열할 때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해 본 거예요. 근데 선배열할 때 이웃하도록도 배열해봐야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봐봐. (1이) 여기 이렇게 놔볼게, 쌤. 원순열이니까 1이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 몇 개? 1가지. 그리고 이제 3을 갖다 배열할 거잖아. 근데 1과 3이 어떻도록 배열할 거야, 이번에는? 이웃하도록 배열할 거잖아. 그럼 3은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오겠죠. 그럼 아무데나 하나 쓴 다음에 곱하기 2 때려 놓으면 된다고, 이렇게. 맞죠? 그럼 남은 자리에 2 또는 4가 들어오는 거니까 또 얼마? 2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럼 여기 이제 2 또는 4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선배열 끝났으니까. 선배열 끝났어. 어떻게? 이웃하도록. 끝났어. 그럼 이제 후배열 해주면 된다고. 쌤이 얘를 왜 케이스 나눠야 되냐라고 저번에 설명을 했냐면 이웃하지 않을 때랑 이웃할 때랑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아예 다르다고. 뭐가 다르냐면 이웃하게끔 배열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무조건 검은색 접시가 들어가줘야 돼. 이 자리에. 지금은 이웃하게끔 보이니까. 쌤 말하는 거 이해돼? 1과 3은 사실은 이웃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여기에 무언가가 접시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고. 반드시. 쌤 말하는 거 이해되지? 괜찮지? 그러니까 이때랑 뒤에 나오는 수용도의 가지수가 다르다고요. 쌤 말하는 거 이해돼? 오케이. 해보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접시 개수 몇 개야? 3개지. A 또는 B 또는 C니까. 응? 그러니까 곱하기 3. 그죠? 여기는 하나 갖다 썼으니까 둘 중에 하나겠지. 곱하기 2. 괜찮아? 됐어? 그럼 이제 마지막 접시 하나 남았잖아요. 그걸 여기다 놓거나 여기다 놓거나 또 얼마?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종목들이 여러 개 나오면 무언가 하나를 미리 배열하면 돼. 근데 미리 배열할 때는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미리 배열하는, 선배열하는 놈을 이웃하도록도 놔보고 이웃하지 않도록도 한번 놔봐야 돼요. 뒤에 나오는 수용도의 가지수가 다를 거기 때문에.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각각 계산하면 되겠지, 그지? 응? 얼마야? 계산해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다른 방법도 해볼까? 다른 방법도? 솔루션 1번이었어. 이번엔 검은색 접시를 놔볼게. 먼저 검은색 접시. 흰색 접시를 먼저 놓을 수도 있지만 검은색을 먼저 놓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쵸? 됐어? 해봅시다. 자, 검은색 접시를 쌤이 먼저 배열을 해볼게. 검은색은 A, B, C니까 이펙토리얼이겠다. 원순열 할 거니까 쌤이, 그지? 자, 여기 A, 여기 B, 여기 C 이렇게 배열할 거야. 맞죠, 여러분? 그죠? 됐어? 그러니까 이펙토리얼 때리면 되는 건가? 이렇게 3개 배열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이거 원순열 갖다 썼으니까 이제부터는 다 무슨 순열인 거야? 다 직순열이야. 응? 여기가 다 다른 자리야. 싹 다 다른 자리. 맞지? 그때 얘네들끼리는 이웃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공간 사이에 무언가 적어도 하나의 접시는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접시가, 공간은 몇 개 있고? 3개 있잖아. 접시는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그러니까 이 어디 한 군데의 공간에는 접시가 무조건 몇 개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2개는 들어가야 돼. 어느 한 접시는. 그래서 말하는 거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3을 곱해 놓으려고. 왜 곱하는지 알겠어? 여기가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2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접시가. 이해되지? 난 여기라고 할게. 3을 곱해 놨으니까 여기에 2 접시가 들어가고 여기는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자리를 매겨 놓을게. 이해되지? 됐어?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나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1, 2, 3, 4를 그냥 자유롭게 배열해주면 되지. 근데 여기 직순열이야. 그러니까 원형처럼 보이지만 그냥 여기에 자리가 다 이렇게 매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1열로 놓고 배열하는 것과 다름이 아예 없다고. 이해돼? 만약에 나 조건이 없어. 그럼 여기 그냥 4팩토리얼 이렇게 때리면 되는 거야. 쌤 말하는 거 이해돼? 만약에 나 조건이 없으면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에다가 1, 2, 3, 4를 그냥 배열해주면 된다고. 이해되지? 괜찮아?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고. 왜? 1은 1끼리 이웃, 1은 3과 이웃하면 안 되고 2는 4랑 이웃하면 안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쌤이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 이웃하는 게 꽤 특별한 상황임이 눈이 보여. 1과 3이 딱 여기 들어갔을 때만 이웃할 수 있어. 나머지는 이웃 안 하죠. 2랑 4도 딱 여기 들어갔을 때만 이웃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 이래?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해 버리려고. 봐봐. 전체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이야. 이해되지? 거기서 뺄 거야. 1과 3이 이웃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1과 3을 이웃하려면 1과 3을 무조건 요 공간에다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1, 3 이렇게. 2는 2, 4 또는 2, 4 이렇게. 맞죠? 가지수 몇 개냐면 2팩 곱하기 2팩이야. 이렇게. 왠지 알겠어? 1, 3 자리 바꾸는 거, 2, 4 자리 바꾸는 거. 이해되지? 거기다 또 뺄 거야. 써줄까? 얘는 뭐라? 1과 3이 뭐 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야. 맞죠? 그럼 이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쌤? 2랑 누가? 4가 이웃하는 경우를 또 뺄 거야, 이렇게. 몇 가지 경우게? 얘랑
똑같죠?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좋다. 이렇게.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알겠지?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면 되겠죠? 그죠? 넘어갑시다. 6번은 많이 간단했죠, 여러분? 그죠? 6번이랑 8번은 간단했기 때문에 쌤이 안 할 거야. 7번으로 갑시다. 7번으로 갑시다. 자, 7번 봅시다. 7번. 말이 엄청 길죠, 여러분? 그죠? 복잡해 보이죠? 응? 내가 한번 해볼게. 짝짝짝. 맞아? 아쉬운데, 그죠? 보자, 그냥. 이렇게 돼 있대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이 점선과 원의 교점에다가 깃발을 하나씩 꽂아 놓겠대요. 그죠? 그래서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그리고 가운데에다가도 꽂겠대, 이렇게. 7. 이렇게. 그래서 나한테 7개의 숫자가 있대요. 1, 2, 3, 4, 5, 6. 그리고 7까지. 이렇게 돼 있대. 그래서, 오케이? 그냥 이 7개의 숫자를, 여기 공간이 총 7개 있잖아? 이 7개의 공간에다가 원순열 하세요라고 하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7가지니까 7 곱하기 나머지 6개 500 이게 답인데 그죠? 조건이 좀 까다롭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 맞지 그지? 오케이? 조건이 뭐래? 여기다가 지금 쌤이 1, 2, 3, 4, 5, 6, 7을 배열할 건데 배열되면 세 점을 이어서 정삼각형을 하나 만들 거래요. 여기가 지금 쌤이 그림을 좀 못 그려서 왜곡되어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 여기가 1 놓고 여기다 2 놓고 여기다 4를 놨어 이렇게. 응? 그러면 정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정삼각형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해서 이 세 꼭지점의 수의 합을 계산해 보겠대. 모든 삼각형의. 알겠지? 해서 삼각형의 꼭지점 뭐 이런 말 다 생략할게. 꼭지점들의 세수의 합이 전부 12 이하였으면 좋겠대. 싹 다. 알겠지? 이 삼각형은 만족하고 있냐? 만족해 안 해? 하죠? 근데 이 삼각형뿐만 아니라 쌤이 여기다 지금 배열을 안 해놔서 그렇지만 삼각형이 여러 개 더 나오겠지. 그 모든 삼각형들이 세 꼭지점의 수의 합이 12 이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지 그치? 돼? 그러면 언제 12를 초과해버리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응? 두 수의 합이 혹은 세 수의 합이 언제 12를 초과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겠지. 그냥 큰 수만 가지고 놀아보는 거지. 가령 7이랑 6이 붙어 있어. 응? 이웃한 꼭지점에 놓여 있어. 그럼 벌써 얘네 둘이 더하면 13인데. 맞지 그치? 네? 그러니까 대략 감이 오지. 이 정 가운데에다가 7을 갖다 놓잖아. 이 정 가운데에 있는 점은 모든 삼각형이 공유하는 꼭지점이거든. 그러니까 이 정 가운데에다가 7을 갖다 놓으면 이 원 주 위에 어딘가에는 6이 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12를 초과해버린다고.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7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6은요? 안 되겠지. 5는요?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다 5를 놨어, 쌤이. 여기다 5를 놨어. 가령. 그럼 이 어딘가에 7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 5를 놨어. 이 어딘가에 이렇게 7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요 한 자리는 뭐 빼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다 뭘 놓을 거 아니야. 제일 작은 거 갖다 놓는다고 해도 12를 넘어가는데. 맞지, 그치? 네? 야, 이런 애들도 안 된다는 거네. 맞죠? 말하는 거 돼? 괜찮지?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 거야? 4부터 한번 놔볼까, 그러면? 응? 4도 안 된다는 거 보여? 해볼까? 내가 해볼게. 응? 문제 상황은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운데에 놓을 수 있는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야, 쌤 말은. 7도 안 되지, 6도 안 되지, 5도 안 되지. 4 지금 할 건데 걔도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지 알겠어? 아, 원을 먼저 그리면 예쁘게 그릴 수 있구나. 오케이. 맞죠? 이렇게 돼 있어. 가운데에다가 쌤이 4를 놔볼게.
여기다가 4를 놔볼게. 놨어. 쌤이 그리고 원순열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직순열하고 회전해서 같은 걸로 나눠라. 하나는 그냥 뭐 하라고? 한 놈씩 먼저 앉혀라 이렇게 했잖아. 조건이 까다로워져? 그러면 한 놈씩 먼저 앉히는 게 편하다 이랬잖아. 직순열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놨어. 4를 갖다 놨어. 아직까지는 원순열이에요. 그럼 누군가 하나를 앉혀놔야 그제서야 직순열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제 쌤 질문은 이런 거지. 누굴 먼저 앉힐래? 당연히 7을 먼저 앉히는 게 편하겠죠. 걔가 조건이 빡시니까. 예를 들어 여기다 7을 앉혔어 이렇게. 맞지? 오케이?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1이잖아. 그러면 여기 1이면 되네요. 여기가 문제지 여기가. 여기는 삼각형의 합이 12가 됐어. 근데 여기가 문제라고. 1을 여기다 놓으면 얘는 어쩔 거야? 여기도 2, 응? 아무리 작은 거 놔봐야 2인데. 그러니까 얘도 안 돼. 말하는 거 이해되지? 괜찮아? 그러니까 정 가운데에 7도 안 돼, 6도 안 돼, 5도 안 돼, 4도 안 돼. 그죠? 3, 2, 1 중에 되는 것들이 있겠지. 하나씩 해보면 돼 그냥. 이해되죠?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놔볼게. 천천히 해보면 돼. 천천히. 봅시다. 얼마 놔볼까? 3 놔볼까 여러분? 3 놔보자 이렇게. 됐어? 오케이? 그래서 배열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정 가운데에 3이 놓여져 있는 경우 이렇게. 괜찮지? 그지? 7을 아무 데다가 놓을 거야 이렇게. 됐어? 곱하기 1 해놓으면 되겠지. 원순열이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두 개 더하면 얼마지? 10이잖아.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1 또는 2밖에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 1 넣으면 여기는 무조건 얼마? 2 넣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1, 2 아니면 2, 1이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가지수 몇 개? 두 가지 이렇게. 놨다고 치자고요. 이해되죠? 오케이? 놨어. 여기다 1 놓고 여기다 2 놨어. 되지? 오케이? 그럼 누구 남아? 1, 2, 3, 7 썼으니까 1, 2, 3, 7 썼으니까 4, 5, 6 남아있네. 4, 5, 6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쌤 누구 넣을 것 같아 이제? 큰 수로 6 갖다 놓겠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요 나머지 하나, 둘, 셋. 세 자리 남았어? 세 자리에다가 6을 그냥 아무 데나 놔보는 거야.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이거지. 이해되죠? 오케이? 6을 여기다 갖다 놔보자. 쌤 생각엔 6을 여기다 놓을 때랑 여기다 놓을 때랑 여기다 놓을 때랑 따로 해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여기다 놓잖아요? 그러면 얘랑 더하면 9. 그지? 여기다 놓으면 9 똑같네. 여기는 만족하니까. 요렇게 더하면 얼마야? 여기다 6 갖다 놓으면 11. 맞죠? 여기다 갖다 놓으면 10. 되는구나. 둘 다 괜찮네. 그죠? 오케이? 어쨌든 여기다 한번 놔볼게. 이렇게. 6을 갖다 놨어. 됐죠? 요렇게 더하면 얼마지? 9잖아. 근데 요 옆에다가 아무리 작은 수를 갖다 놓는다고 해도 쌤이 6을 갖다 썼으니까 아무리 작은 걸 갖다 놓는다고 해도 얼마를 놓을 수밖에? 4를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말하는 거 이해되지? 여기다 4를 갖다 놨어 이렇게.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조건을 충족하지 않네.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꽤 빡빡한 조건이구나. 놓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되죠? 오케이? 2 아니면 1밖에 없어요. 쌤이 이제 놔볼게. 답을 구해볼게. 두 번째. 정 가운데다가 얼마나 보면 돼 이번에? 2 놓으면 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렵지 않아. 2를 딱 놨어. 그 다음에 7을 어디다 놓느냐가 또 핵심이잖아요. 7을 놓는 순간 이제 뭐로 바뀌니까? 직순열로 바뀌니까 그냥 세버리면 되는 거야. 맞죠? 곱하기 1 해야겠지. 1 했어. 7을 아무 데다가 이렇게 넣어보자고. 여기다 쌤이 7을 놨어 이렇게. 되죠? 오케이? 두 개 더하면 얼마지 여러분? 두 개 더하면? 9인가? 맞지 그치? 네? 그러면 2가 나왔으니까 무언가 연속된 두 꼭지점의 합이 10을 넘어가는 상황만 존재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 다시 이 정가운데가 2잖아요. 그럼 정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2는 모든 삼각형이 공유하는 꼭지점이니까 정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나머지 두 꼭지점들의 합이 10보다 작거나 어떠면 된다고? 같으면 된다고 말하는 거 이해되지? 그러면 이웃하게끔 배열하지 못하는 애들이 누구냐? 그걸 생각해보면 된다는 거지. 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7과 6은 동시에 배열할 수 있어 없어? 7과 6은? 없어. 그건 안 돼. 얘네들이 더하면 벌써 얼마니까? 13이니까. 맞죠? 또 안 되는 게 누가 있냐? 7, 5 이런 애들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치? 또 7, 4 이런 애들도 안 되잖아요. 맞지 그치? 또 누가 안 돼? 6, 5 또 누가 안 되지? 6, 4 이런 애들은 안 되는 거잖아. 맞지? 6, 4는 돼? 6, 4는 돼. 맞지? 그런 애들만
제외하고 배열해주면 된다는 거지. 맞죠? 해봅시다. 일단 쌤이 여기다 7을 박아놨으니까 나머지 뭐 남았어? 7이랑 2 갖다 썼으니까, 그지? 1. 자, 이거 머리가 안 좋으면 바로바로 못해요. 자, 1, 2 썼고 3, 4, 5, 6, 7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맞죠? 옆에 올 수 있는 거 해봅시다. 6은 안 돼, 5도 안 돼, 4도 안 된다 그러지 않았나? 그죠? 뭐밖에 없어? 1 또는 3밖에 없네. 그죠? 곱하기 2 해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맞지, 그치? 됐어? 쌤 배열해 놓을게. 여기다 1 놓고 여기다 쌤이 3 놓을게. 이렇게. 맞죠? 이제 두 개는 갖다 쓴 거야. 1, 3 이렇게 갖다 썼어. 맞지? 이제 아까랑 비슷하다. 4, 5, 6만 갖다가 배열하면 되나 봐요. 4, 5, 6만. 그죠? 6을 어디다 놓냐? 쌤이 큰 수부터 놓을 거라고 했으니까 6을 어디다 놓냐? 그걸 고민해 보면 되는 거잖아. 해보자. 여기다 6 놔도 되는지 한번 해보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응? 여기다 6을 놔. 더하면 얼마야? 11. 괜찮네. 그죠? 여기다 6을 놔. 더하면 얼마지? 9. 괜찮네. 그죠? 여기다 6 한번 놔보자. 이렇게. 6을 놨어.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8이잖아. 근데 여기다 6을 넣으면 양옆에 5랑 4가 무조건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지? 여기 두 개 더하면 얼마라고? 8. 근데 5까지 추가되면 여기다 6을 넣는 순간 여기가 4거나 여기가 5거나 아니면 5, 4거나 무조건 둘 중에 하나라고. 되냐 안 되냐 이거지 지금. 안 되잖아.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11인데. 맞죠? 그죠? 오케이? 상황 이해되지? 그지? 그러니까 6 옆에는 사실은 5가 못 오네. 그치? 그러니까 6은 여기 아니면 어디? 여기밖에 못 와요. 선생님 여기다 6을 이렇게 놔볼게. 맞죠? 곱하기 얼마 해놓고? 2 해놓고. 맞지? 6이 여기 있어? 4는 무조건 어디밖에? 여기밖에 못 와. 이렇게. 여기는 5. 이렇게. 한 가지 경우밖에 없네? 그러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에서는 몇 가지? 4가지 경우가 나온다 이거지. 되죠? 오케이?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그지? 해봅시다. 하나 더. 마지막. 정가운데다 얼마 놓는 거야? 1 놓는 거지. 근데 정가운데다 1 놓으면 모든 삼각형이 공유하는 꼭지점이 1인 거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12를 안 넘을 것 같단 말이야. 맞지, 그치? 네? 그러니까 여기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1을 놨어. 그럼 웬만해서는 이제 세 삼각형의 꼭지점 합이 12를 초과하는 경우가 드물 거라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초과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라는 거지. 되죠? 오케이? 해봅시다. 보자. 요 각각 꼭지점에 이웃하지 못하는 숫자들이 뭐가 있는지 아까처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누가 이웃하지 못하냐? 요렇게 두 개는 이웃하지 못해. 맞지, 그치? 네? 7이랑 5는 어때? 그것도 안 돼. 7, 5는 또 안 되네.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7, 4는 상관없네. 맞죠, 그죠? 네? 또 7은 내가 이제 다 갖다 썼으니까 6이랑 5는 어때? 괜찮네. 다 되네,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7이랑 5, 6만 이웃하면 안 되네. 그지? 한글로 먼저 써놓을까? 7의 양 옆에 누구만 안 오면 되는 거야? 6과 5만 안 오면 되는 거네. 이렇게 7의 양 옆에. 괜찮아? 그러니까 당연히 쌤 누굴 먼저 또 배열을 해놓겠어? 7을 배열해 놓겠죠. 그죠? 해봅시다. 1 곱하면 이제 7이 배열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근데 6이랑 5는 7 옆에만 아니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6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이 두 자리만 제외하면 되잖아요. 몇 자리 남아? 3자리 남는 거잖아. 맞지, 그치? 됐어? 3 곱하기. 그래서 이제 6을 배열을 해놓읍시다. 뭐 여기 들어갔다고 쳐. 이렇게. 맞죠? 그럼 이제 5를 배열할 거 아니야. 5도 마찬가지야. 누구 옆에만 안 오면 돼? 7 옆에만 안 오면 되거든. 그럼 이 두 자리 제외하고 몇 자리 남아? 2자리 남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5 배열했다고 칩시다. 아무데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몇 자리 남아? 3자리 남잖아. 거기는 진짜 말 그대로 아무나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 응? 몇 팩? 3팩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죠? 몇 가지야? 36가지. 이렇게. 그지? 계산해주면 되겠다. 맞죠? 그죠? 넘어가 되겠지? 넘어갑시다. 간단하죠? 그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갑시다, 여러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개념 설명 뭐 금방 하죠. 거기는 쌤이 직순열로 이해하면 된다 이랬잖아. 직순열로 이해를 하면 돼. 그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직순열의 정의가 뭐였어요, 여러분? 직순열은 서로 다른 n개를 배열하는 가지수였어. 직순열은.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건 그 n개 중에 말 그대로 같은 것들이 있다는 말이야. 이해되죠? 오케이? 그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해봅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직순열 안에서 이해를 하면 된다고. 그지?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해하려면 이 경우의 수에서 사칙연산 중에 나눗셈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면 돼. 그지? 나눗셈의 역할이 뭐였어? 배열하는 가지수를 지워버린다 이랬잖아. 배열하는 가지수를 지워버려. 맞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n개를 예를 들어 세 가지 종류라고 써볼게. 쌤 교재에다 그렇게 써놨거든. n개 중 서로 같은 것이야. 같은 것이 P, Q, R개 있는 그런 문자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n개 중에 서로 같은 게 P개, Q개, R개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 말인즉슨 P랑 Q랑 R개를 다 더하면 몇 개 만들어진다는 거냐면 n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겠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가령 A라는 문자가 P개 있고 B라는 문자가 Q개 있고, 그지? C라는 문자가 이렇게 R개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직순열 한 다음에 얘네들은 사실은 배열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놈들의 배열하는 가지수인 P 팩토리얼만큼을 뭐 해야 된다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가지수를 제거해버려야 된다고. 경우의 수를. 그게 나누기의 역할이라고 그랬잖아, 쌤이. 맞죠? 오케이? 되죠? 바로 답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n 팩토리얼, 서로 다른 것들이라고 가정해서 일단 배열해. 여기가 직순열이죠. 서로 다른 n개라고 가정하고 배열한 거예요. 되죠? 근데 이 P개를, A가 지금 P개 있으니까 이 P개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다 제거해줘야 된다고. 되죠? 그게 나누기의 역할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P 팩토리얼만큼 하면 A를 배열하는 가지수들이 그냥 사라진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네? 똑같이 해주면 되네. Q팩, R팩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엄청 간단하죠? 그죠? 이게 정의야. 되지? 오케이? 그래서 발문이 주어지기를 어떻게 주어지기도 해? 서로 같은 문자로 안 주고 순서가 고정돼 있는 경우로 주기도 하죠. 맞지? 그치? 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학년 3명 이렇게 2학년 몇 명 할래? 4명 이렇게 해서 1학년 3명과 2학년 4명을 배열할 건데 이제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지. 1학년은 반 번호 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겠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반 번호가 얼마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반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하겠다 그랬으니까 1학년은 배열하는 가지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 괜찮지? 그래서 그냥 배열해놓고 7팩토리얼. 그지? 1학년을 배열하는 가지수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같은 걸로 그냥 봐버리면 된다고 이렇게. 3팩토리얼. 맞죠? 그 아이디어지.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워낙 쉬우니까 넘어갈게.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교재 보면 쌤이 좀 적어놨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나오는 대표 유형이 기본 정의를 묻는 문항 뭐 이런 거겠죠. 기본 정의를 묻는다고 하면. 그지? 그리고 순서가 결정된 거. 무슨 방금 이야기했지. 똑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그리고 최단거리. 그죠? 그리고 이제 어려워하는 게 이제 함수의 개수. 맞죠? 함수의 개수는 쌤이 여러 번 한번 설명해 줬던 것 같은데 복습 차원에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알겠죠? 함수의 개수. 걔가 좀 어려우니까. 함수의 개수를 묻는 문항. 이렇게. 함수 개수. 쌤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다가 넣어놓기는 했는데 우리가 수능에 나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항은 되게 써먹는 게 딱 정해져 있어. 뭘 써먹을 수 있냐면 퍼뮤테이션, 컨비네이션, 그리고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렇게. 쌤이 케이스를 좀 나눠줄게. 얘는 언제 쓰냐? 1대1 함수를 만들 때. 알겠죠? 1대1 함수를 만들 때. 다 써놓을게. 이렇게. 알겠죠? 발문으로 주어지긴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 x1과 x2가 다르면 이게 정의역 안에 있는 원소예요. 그러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렇게. 얘가 1대1 함수의 정의잖아.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예시도 하나 들어줄게.
1, 2, 3, 4가 있고 5, 6, 7, 8, 9가 있어. 이렇게. 괜찮지? 다 직관적으로 알아. 그지? 1이 갈 수 있는 거 5개. 2는 하나 빼야 되는 거잖아. 겹치면 안 되니까. 5개, 4개, 3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5P4 이렇게. 맞죠? 괜찮지? 그때가 이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되죠? 오케이? 얘는 이런 부등식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때는 컨비네이션 이렇게.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쌤이 요 부등호의 요 놈들 있지. 요 부등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거든요. 부등호의 역할은 뭐냐? 그지? 배열은 얘가 해주는 거야. 그치?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선택만 하면 돼. 그랬잖아. 선택만 해. 그죠? 그러면 배열 혹은 나열 걔는 뭐가 된다고? 자동이 된다고 이렇게. 맞지?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발문으로 주어지면 이런 거지. x1이 x2보다 작으면 함수가 fx1이 fx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맞죠, 여러분? 그죠? 괜찮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지금 공역의 원소 몇 개 있어? 5개 있지, 여러분. 공역의 원소 5개 있잖아요. 그 5개 중에 4개를 뽑아버리면 돼, 이렇게. 5개 중에 4개를 그냥 선택만 해. 가령 이렇게 4개 선택했어, 쌤이. 5, 6, 7, 9 이렇게 선택했어. 그러면 크기 순으로 1, 2, 3, 4. 배열은 자동으로 된다고. 알겠지? 오케이? 우리는 뽑기만 하면 돼. 되죠? 근데 가끔 보면 내가 이렇게 설명해주면 나중에 여러분이 풀 때 뭘 고민하냐면 가가지고 여기서는 고민 안 하겠네. 가가지고 이 5가 공역의 개수인지 정의역의 개수인지 그걸 헷갈려해. 여기가 정의가 뭐냐면 서로 다른 5개잖아. 그지? 그 중에 몇 개를 뽑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리에 공역이 와야 돼. 왜냐면 배열은 자동으로 해준다며. 그러니까 누가 선택될지만 뽑아주면 배정은 자동으로 해주는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요 앞자리가 여기가 공역의 원소 개수예요. 여기 뒤에 나오는 4개 있지? 여기가 정의역의 원소 개수야. 이렇게. 알고는 있어야겠지, 이렇게. 그죠? 되죠? 오케이? 중복순열은 뭐야? 이거는 그냥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의 개수가 뭐냐? 그냥 조건 없는 거 있잖아, 함수의 개수. 함수가 되려면,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여러분? 모든 함수들, 싹 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전부 한 개씩 대응이 돼야 돼.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씩은 대응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화살을 하나씩 쏘기는 해야 돼. 그 말이야. 그럼 얘는 몇 개 쏠 수 있어?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를 물어볼 땐 중복순열. 맞죠? 근데 그러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니까 함수의 개수만 묻지는 않는다고. 그죠? 어떻게 물어? 함수의 개수, 단, 치역의 원소 개수를 우리한테 결정지어서 주는 거야. 치역의 원소가 3개짜리인 함수의 개수는요? 이런 식으로. 응? 치역의 원소가 2개짜리인 함수의 개수는요? 이렇게. 알죠? 예를 들어 여기서 한번 해볼까? 치역의 원소가 2개짜리인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서 치역의 원소가 2개짜리. 그럼 계산 어떻게 해야 돼? 치역의 원소가 몇 개짜리? 2개짜리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줬다고 칩시다. 그럼 일단 공역 5개 중에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아. 걔네들이 치역의 후보가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OC2 갖다 곱해야겠지, 이렇게.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치역이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됐죠? 오케이? 나머지는 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7, 8, 9로는 못 가는 거야. 되죠? 그러니까 1이 갈 수 있는 거 가지수 몇 개? 2개, 2도 2개, 3도 2개, 4도 2개. 해서 여기서 이제 중복순열을 갖다 쓰는 거예요. 맞지? 근데 치역의 원소가 몇 개 있어야 되니까 2개 있어야 되니까 전부 다 5로 가는 거랑 전부 다 6으로 가는 거는 빼줘야 돼.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괜찮지? 오케이? 되지? 오케이? 되죠? 여기는 뭐 쓰면 돼? 언제 중복조합을 갖다 쓰는 거야? 부등호가 등장하는데 등호를 포함했을 때 이렇게. 응? 이렇게.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등호를 포함했을 때. 오케이? 얘가 포함된 발문이 주어져. 그러면 중복조합을 쓴다. 이렇게. 괜찮지? 이건 똑같아. 아이디어는 완전히 똑같아. 이거 뭐만 하는 거라고 나는?
공역에서 원소를 뭐만 하면 돼? 선택만 하면 돼. 선택만. 뽑기만 하면 된다고. 그지? 선택만 해? 그러면 배열이지. 그건 자동이야. 그럼 아까랑 무슨 차이가 있냐? 발문을 먼저 써줄까? 아까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말이거든. x1이 x2보다 작아. 그러면 함수값은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완전히 똑같아도 어떻다고? 상관없다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아까는 5개 중에 서로 다른 4개를 갖다 뽑았어야 된다면, 그죠? 이번에는 5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지? 여기는 가지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5H4 이렇게 되겠죠. 5H4.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5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4개 뽑으면 된다는 거야. 가령 5 2번 뽑고 6 1번, 7 1번 뽑았어. 응? 그럼 5 2번 뽑았으니까 크기 순으로 너 2번 가고 나머진 6, 나머진 7 이렇게 가면 된다고. 뽑기만 하면 된다고. 이해되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함수의 개수 묻는 건 이것밖에 없어. 근데 쌤이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 어떤 단원 하고 있었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없잖아, 개념에. 그지? 오케이? 언제 써먹을 수 있냐면 이때 써먹을 수 있어. 함수의 개수를 구할 건데 좀 더 디테일하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결정이 되어 있어. 그때는 뭘 쓰면 된다고? 지금처럼? 치역의 원소가 2개가 있어? 지금처럼 뭘 쓰면 돼? 중복 순열을 쓰면 돼. 근데 그게 좀 까다로운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2, 3, 4에서 뭐 이렇게 글씨가 오늘 그죠? 다시 1, 2, 3, 4에서 5, 6, 7, 8로 갈 건데 방금은 치역의 원소가 몇 개짜리 해봤어? 2개짜리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치역의 원소가 3개짜리로만 늘어도 계산이 조금 빡빡해져요. 해보자. 치역의 원소를 3개로 늘렸어, 이렇게. 알겠지? 그럼 일단 4개 중에 몇 개를 뽑아? 3개를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로 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1, 2, 3, 4가 5, 6, 7로 갔다고 치자.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3개, 2도, 3개, 3도, 3개, 4도, 3개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다 이제 곱해야 돼. 3의 몇 승을? 4승만큼을.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치역 원소 3개가 보장돼 있냐? 그건 아니잖아. 아니, 왜냐면 1, 2, 3, 4가 싹 다 어디로 갈 수도 있고 5로 갈 수도 있고 싹 다 어디로? 6으로 갈 수도 있고 싹 다 7로 갈 수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야. 1, 2, 3, 4가 5랑 6으로만 갔을 수도 있잖아. 말하는 거 이해되지? 그런 걸 다 빼줘야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빼줘야 돼. 뭘 빼주냐? 치역의 원소가 몇 개짜리랑 1개짜리랑 치역의 원소가 몇 개짜리? 2개짜리를 다 빼줘야 돼요. 계산이 조금 번거로워지는 거야, 이제부터는. 말하는 거 이해되지? 치역의 원소 1개짜리는 전부 다 어디로 갔다는 거야? 5 또는 6 또는 7로 갔다는 거야. 가지수 몇 개? 3가지. 그걸 빼야 된다 이거지. 맞지, 여러분? 그죠? 그리고 치역의 원소가 2개짜리로 계산하고 싶어. 그럼 5, 6, 7 중에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 가령 5, 6으로만 갔다. 이렇게 해보자고. 5, 6으로만 갔다.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거 5, 6, 2도, 5, 6, 3도, 5, 6, 4도, 5,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의 몇 승? 4승만큼, 그지? 근데 또 빼기 2를 해줘야 돼. 왜? 치역의 원소 몇 개짜리만 세고 있으니까? 2개짜리로만 세고 있으니까 1개짜리는 또 다시 빼줘야 된다. 안 그러면 중복 카운트 된다고. 이해되죠? 괜찮아? 이걸 이제 다 빼야 된다는 거지. 네? 근데 가령 여기서 쌤이 원소의 개수를 좀 오버하자면 4개짜리로 늘렸어. 그러면 이 가지수가 훨씬 더 복잡해지겠지. 3개짜리 빼고 2개짜리 빼고 1개짜리 빼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3개짜리 뺄 때만 해도 이런 계산을 해야 된다고. 이해되죠? 오케이? 근데 그럴 경우에 중복순열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 이런 거지. 맞지, 그치? 네? 그 방법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조나누기 이렇게 설명을 해줬던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보자 이렇게. 네? 여기다 한번 써볼까? 이런 거지. 아이디어가 필요하긴 해요. 네? 이렇게. 얘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얘랑 똑같은 상황인데, 그죠? 뭘 이용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거지. 되죠? 오케이? 일단은 4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된다는 거는 똑같지. 치역에 어떤 놈 3개가 들어갈 거냐 그것까지 똑같으니까 이렇게 3개라고 해봅시다. 이해되죠? 그럼 엄청 간단해져. 봐봐. 얘네들이 치역에 들어가려면 화살을 5랑 6이랑 7이랑 화살을 적어도 몇 번씩은 받아야 돼? 한 번씩은 받아야 되잖아. 근데 화살이 몇 개 있는데? 4개 있잖아요. 맞지? 잘 생각을 해보면 5가 됐든 6이 됐든 7이 됐든 셋 중에 한 놈만 화살을 2개 받는 거야. 나머지는 1개, 1개. 맞지? 네? 그러니까 쌤이 여기 옆에다가 3C1을 갖다 곱하고 싶은 거야. 왜 3C1이냐?
아니 5가 화살을 2번 받았을 수도 있고 맞죠? 6이 화살을 2번 받았을 수도 있고 맞지? 7이 화살을 2번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C1을 갖다 곱한 거야. 그 다음에는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5 2개, 6 하나, 7 하나. 걔네들을 1, 2, 3, 4라는 자리에다가 그냥 적당히 배열하면 돼. 이 자리에다가 5, 5, 6, 7을 그냥 적당히 배열해주면 된다고. 이해돼? 4팩 나누기 얼마? 2팩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이해되죠? 이 계산이랑 이 계산이랑 똑같다고 답이. 알겠죠? 그럴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 그 말이었어. 이해되지? 오케이? 문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만약에 지금처럼 첫 번째처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가 주어져 있어. 그럼 고민할 것도 없어. 당연히 뭘 쓰는 게 빨라? 중복순열을 쓰는 게 빨라. 근데 3개 이상으로 넘어왔어. 그러면 중복순열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고민을 좀 하는 거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쓸지 중복순열을 쓸지 아니면 조나누기를 쓸지 이렇게. 조나누기는 쌤이 설명 안 했지만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 어쨌든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 이거지. 됐죠? 일단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9번부터지 여러분 그지? 문제가 어디까지 푸시면 되냐면 16번이네 그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바로바로 풀 거예요. 16번까지 풀어봅시다. 여기까지 하자.